지식의 놀이터다? 당신이 찾던 지식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지난 시간 건강프라임에서는 입냄새 1편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구취라고 부르기도 하는 입냄새의 원인에는 설태, 구강건조, 치주염, 구내염의 구강내 원인과 위열, 위식도 역류증, 후비루, 편도결석 등의 구강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것은 남녀의 습관 차이가 입냄새의 유발에도 다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죠. 또한 입냄새로 인해 위축이 되면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프라임에서는 실질적으로 입냄새를 완화시키는 법과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냄새 2편, 치료와 예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입냄새는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도 원인에 맞춰 이뤄져야 합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입냄새의 원인 3가지에 대한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열과 위식도 역류입니다. 위열은 위에 자극적인 음식이 오래 머물러 생겨나는 증상인 만큼 위 운동을 촉진시켜줘 위열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해독을 시켜서 입냄새를 치료해줘야 하죠. 위식도 역류 또한 위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위산 조절을 시켜주면서 염증을 치료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장애나 우울 증세가 생기기도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부분, 특히 심장을 강심시켜주고 활력이 생기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통이 잘 되게 해줘 불안해진 마음으로 인해 약해진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강건조인데요. 구강건조로 인한 입냄새는 침샘에서 침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한방에서는 진액을 보강해주는 처방을 합니다. 침이 세균들을 잘 정화할 수 있게 해줘 입냄새를 치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특히 아침을 꼭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양치를 하는 습관. 기상 후에, 그리고 새끼 식사 후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총 5번 정성껏 양치를 하는데 너무 양치를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양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요. 그리고 즐겁고 재미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입냄새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먼저 자극적이지 않아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입냄새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 좋고 무엇보다도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한식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반대로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 자극적인 음식,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들이 입냄새에 해로운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스턴트, 빵, 술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남녀의 습관 차이도 입냄새 유발에 다른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남녀의 입냄새 예방법도 다를까요? 네, 물론입니다. 남성은 음주, 흡연으로 생긴 위열과 위식도 역류증으로 입냄새가 생기기 쉬우니 술과 담배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과로나 운동 과다로 인해 면역력 저하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밀가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해서 위열, 위식도 역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밀가루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덜 드시고 소화가 잘 되며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음식을 드심으로써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다이어트로 인한 구강 건조로도 입냄새가 생기기 쉬우니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절별로도 입냄새의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봄에는 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구취가 생기기 쉽습니다. 여름에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구취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케톤체가 좀 많아집니다.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체가 많아지게 되고 그 케톤체가 냄새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그 음식을 덜 먹다 보니까 저작 운동이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침이 덜 생기게 되면서 구강 건조가 생기기가 쉽고 또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가 쉽죠. 그래서 살짝 탈수가 생기면서 구강 건조로 인한 입냄새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날씨가 건조해집니다. 날씨가 온도도 떨어지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구강 건조도 생기기가 쉽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비염이나 부비동염으로 인한 후비루로 인한 구취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아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입냄새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냄새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는다면 구취 전문 치료기관을 찾으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입냄새로 인한 마음의 위축,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입냄새의 모든 것 건강프라임이었습니다. 건강프라임에서는 질병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이나 의견을 받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